지난 한 주일도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TV닥터 인사이드의 박동훈입니다. 더위도 무섭고 햇볕도 무섭습니다. 그래도 외출하실 일이 있지요. 나가실 때 자외선 차단제 잘 꼼꼼히 바르고 계십니까? 잘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던데 습관 안 되신 분들은 자꾸 빠뜨리시죠. 자꾸 빠뜨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점이 하나가 생겨 있습니다. 자, 그 점이 아니라 암일 수도 있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다행히 빨리 찾아냈는데 이걸 또 제거하는 자리가 얼굴이나 목이면 나중에 흉터가 또 걱정이 되지요. 성형외과에서는 이 모든 걸 감안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시는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 이분과 함께합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성형외과 전문의 이형석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성형외과 전문의 이형석입니다. 네, 저희들은 좀 낯설 수도 있는 피부암 어떻게 치료를 하시는지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학습 한번 해볼까요? 저희들 피부는 일단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피부는 그냥 얇은 종이처럼 생겼다고 생각하시는 게 일반적이신데요. 네. 가장 바깥에 표피층이 있고 네. 그 아래쪽으로 진피층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또 피하 지방층이 있는 세 가지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표피층은 각질 세포와 멜라닌 세포들이 있어서 우리 네. 피부의 색깔을 결정하게 되고 예. 진피층은 우리 콜라겐이나 탄력 섬유가 있어서 우리의 피부 네. 탄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예. 피하 지방층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을 축적을 하면서 예. 항상성을 유지하고 일종의 충격 흡수 역할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층들 중에서 선생님 어디에 주로 피부암이 생기게 되나요? 일반적으로는 자외선을 가장 먼저 받는 예. 표피층과 제일 바깥쪽에. 그쪽에 보통 이제 암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파고들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말씀되는 거죠. 그래서 피부암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다루질 않아서 피부암은 비교적 뭐 별거 아닌 암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피부암도 선생님 혹시 뭐 전이가 되기도 하나요? 피부암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국소 침륜이 좀 많은 편이긴 한데 예. 때 시간이 오래 지나는 경우 음. 그 국소 전이 말고도 예. 목이라든가 다른 임파전으로 또 전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전이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 다른 암처럼 암으로 사망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치료를 받지 않고 예. 오랫동안 방치하시면 예. 전이가 되고 사망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위험할 수 있는 게 피부암이니까 오늘 자세하게 한번 여쭤보고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암도 선생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피부암은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긴 한데요. 예. 그중에서 가장 흔한 암을 보통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가장 먼저 제일 흔한 암이라고 얘기하는 기저세포암이 있는데요. 네. 기저세포암 같은 경우는 국소적인 침륜이 좀 있고 주변보다 조금 융기된 형태의 피부 병변을 보이면서 네. 색깔이 좀 짙게 색소 침착이 있는 병변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가운데 쪽에 약간의 얕은 궤양이 발생하는 경우가 예. 좀 있고요. 뭔가 화산에 분화구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주변보다 약간 융기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거보다는 조금 덜 흔하긴 하지만 예. 또 흔한 피부암 중에 하나가 편평세포암입니다. 편평세포암 같은 경우는 각질층이 여러 겹 쌓여서 네. 뿔처럼 형성되는 경우도 있고 예. 또 넓은 부위에 깊은 궤양이 생겨서 예. 피부에 피가 나거나 진물이 흐르는 형태로 예. 나타나는 경우가 또 편평세포암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사진에서는 약간 사마귀가 돋아 나온 것 같은 느낌인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다른 모양일 수도 있다.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생길 수 있는데 예. 이게 이제 괴사가 일어나면서 가운데 쪽에 이제 결과적으로 병변이 예. 열린 병변이 생기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흑색종이 있네요. 네, 그래서 점이랑 제일 많이 혼돈되실 수 있는데요. 예. 일반적으로 흑색종 같은 경우는 다른 기저세포암이나 편평세포암에 비해서 치사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정확한 감별과 예. 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흑색종은 제가 보니까 그냥 점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사실은 알고 봤더니 암이었다라는 거. 네. 흑색종은 비교적 악성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 네, 그런가요?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편에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빨리 이거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주로 얼굴에서도 저희들이
암이 잘 생기는 부위들이 따로 있다면서요? 네, 보통 저희가 성형외과에서는 H존이라고 해서 알파벳의 H 모양으로 예. 눈 주변이랑 그다음에 광대 주변, 예. 그다음에 협부, 그래서 관자놀이 부분 쪽으로 해서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길을 가거나 햇빛을 볼 때 예. 햇빛이 가장 많이 노출되고 예. 약간 돌출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H존이라고 합니다. 이 예. 부분에 피부암이 가장 많이 호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주로 보면 이제 얼굴에서 가장 많이 타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부위들이 이제 특별히 또 암이 많이 생기는 것 같다. 네. 방금 저희들이 사진으로 몇 분 보여드리긴 했는데 조금 다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원래 어르신들에게 더 많습니까? 일단 뭐 총 자외선에 노출된 시간이 길어질수록 피부암이 생길 확률이 많아지기 때문에 예. 연세가 드신 분들 중에 또 바깥에서 일을 많이 하시고 예. 그러셨던 분들 중에서 햇빛을 많이 노출되시면 예. 결과적으로 피부암이 생기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네. 보통은 젊은 나이보다는 예. 고령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각 암들의 특징을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선생님? 어떤 네. 특징들이 있는지. 기저세포암의 경우는 일단 색소 침착이 좀 있으면서 네. 주변보다 좀 많이 융기된 형태를 보입니다. 그리고 예.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뭔가 뜯어져 있는 듯한 네. 피부에 결손이 있는 그런 경우가 일반적인 기저세포암의 특징이고요. 예. 편평세포암은 그거에 비해서 색소 침착은 없고 편편하게 넓게 깔리면서 깊은 궤양이 생기거나 예. 아니면 우리 몸에 뿔처럼 생기는 각질층이 겹겹이 쌓여서 뿔처럼 형태로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악성흑색종은 그거랑은 좀 다르게 예. 검은 반점처럼 생겼는데요. 이게 이제 문제라서 네. 이게 암이랑 그냥 반점이랑 구별이 참 어려워서 이 구별 포인트를 저희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아요. 악성흑색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냥 점이라 생각하기에 좀 다른 제일 구분 포인트는 예. 영어 알파벳으로 A, B, C, D, E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 외국에 워낙 악성흑색종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네. 이제 좀 말을 해놨는데요. A 같은 경우는 에이시메트리라 그래서 네. 비대칭적인 점이 있는 경우. 좌우 모양이 다르다. 그렇죠. 예. 모양이 약간 찌그러져 있거나 예. 그런 경우를 말하고요. B 같은 경우는 이제 보더해서 경계 부위가 불명확하고 예. 우글우글 돼 있는 그런 양태의 경우가 이제 또 악성흑색종을 의심할 수 있는 경우고요. 예. C 같은 경우는 이제 컬러 체인지라고 해서 점이 똑같은 색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예. 짙은 부분도 있고 옅은 부분도 있고 이렇게 아. 여러 가지가 막 물감이 섞여 있는 듯한 같은 검은색이지만 좀 밝은 색과 검은색이 예. 섞여 있는 양상으로 보는 게 보통 C라고 얘기하고요. 예. D는 이제 다이아메터 크기가 6mm 이상인 경우 악성흑색종을 또 의심할 수 있다. 그리고 E는 이볼빙이라고 해서 변화가 좀 많이 일어나는 예. 크기가 변하거나 넓어지거나 예.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점보다는 악성흑색종에 좀 더 가까운 소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나한테 조그만하게 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모양이 변하는지 크기가 변하는지 이런 걸 확인하려면 사진을 찍어서 두고두고 좀 이렇게 체크를 변화를 관찰을 하시는 게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은 뭐 휴대폰이 많이 보급이 돼 있고 카메라가 많이 보급이 돼 있기 때문에 예. 본인이 찍으셔서 뭐 3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네. 한 번씩 크기 예. 변화를 보시는 것도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추천하는 방법은 이렇게 센티미터 자를 점 옆에다 이렇게 두고 사진을 찍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막 한 3개월 뒤에 또 한 번 더 찍어서 이전 사진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크기가 변하는지 색깔이 변하는지 아니면 이 바깥쪽에 경계의 모양이 바뀌는지 이런 거를 확인해 보시고 뭔가 이상하다 하면 선생님을 찾아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자가 없거나 그게 좀 번거로우시다면 예. 그냥 손톱을 얼굴에 대고 예. 손톱 크기에 맞춰서 그 예. 크기를 비교를 하시면 예. 더 쉽게 비교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손톱이랑 같이 놓고 비교를 그렇죠. 한다. 계속 변하지 않는 우리 몸의 구조는 보통 손톱 넓이 예. 정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 점이 있는 옆에다 놓고 찍으면 어. 괜히 자를 대지 않아도 네. 이 손톱에 비해서 사이즈가 더 커졌다, 작아졌다 이런 것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꿀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사진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일단 양성이 어떤 모양인지 악성이 어떤 모양인지 한번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양성 종양의 경우 일반 네. 점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는데요. 네. 주변 경계가 굉장히 명확하고 네. 주변이랑 딱 떨어지게 예. 있는 점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딱 떨어지는 모양. 네. 좋습니다. 예. 딱 떨어지는 모양을 갖고 있고 크기가 생각보다 크지 않고 또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성 종양 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쭉 30년, 40년씩 같이 갖고 있었던 그런 네. 점들은 악성일 가능성이 좀 떨어집니다. 늘 모양도 그대로고 네. 그 자리에 크기도 그대로인 점들. 네, 어렸을 때부터
어려서부터 그냥 평생을 같이 해온 점들은 예, 예. 악성보다는 양성에 좀 더 가까운 점이라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느 날 갑자기 생겼는데 네. 그냥 뭐 뾰루지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뭐 그냥 여드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 그게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예. 수개월이나 수주 이상 지속되면 음. 일반적으로 또 악성을 의심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사진에 이제 기저세포암 사진도 하나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코 옆에 저렇게 생기신 분이 있어요. 네. 저 같으면 저거 무시했을 수도 있겠다. 네. 그죠? 환자분이 원래는 코 옆에 점이 없으셨던 분인데 예. 갑자기 어느 날 점이 생기다가 그 점이 점점 좀 넓어지는 양상이고 좀 예. 이렇게 튀어나오는 양상으로 보여서 예. 그래서 병원에 오셨는데 저렇게 해서 조직 검사를 했더니 결과적으로는 기저세포암이 나와서 예.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천만 다행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이마 오른쪽에 이거 생긴 그 여성분도 계신데 이거는 정말 무시하기 좋은 사이즈일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냥 보통 조그맣기 때문에 예. 그냥 일반적으로 어디 한번 부딪혔다든가 아니면 뭐 모기에 물렸다든가 그러니까. 거기에 긁은 자리가 저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맞아요. 이게 시간 지나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재생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피부가 정상적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수개월 동안 계속 지속되니까 네. 이제 주변에서 이게 피부암일 수도 있다라는 공고를 받고 병원에 내원하신 환자분이십니다. 예, 천만 다행으로 빨리 잘 찾아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어르신은 무슨 이게 암인가 이거 상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냥 집에 계시다가 어디에 부딪혀서 생긴 상처가 잘 안 낫는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수 있는데요. 예. 이게 정확하게 다친 뭐 그런 과거력이 없고 한데 갑자기 피부에 궤양이 생기면서 예. 피부에 진물이 나오고 피가 나고 이런 경우는 우리가 또 피부암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 그리고 나름 그 두피 부분도 햇볕에 많이 노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피부암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위입니다. 예. 선생님은 진단 도구로 뭐 어떤 것들을 쓰시나요? 선생님 척 보면 아실 것 같긴 합니다만. 근데 일단은 피부암이라는 것 자체는 네. 정확하게 확진을 위해서는 조직 검사가 일단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조직 검사를 하기 전에 양상을 볼 때 악성인지 양성인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모양적인 특징을 보고 네. 양성에 가깝다 하면 환자분에게 공고를 해서 조직 절제와 함께 진단을 동시에 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고요. 예. 악성이 좀 더 의심되는 상황이라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조직을 조금만 잘라내서 일단 조직 검사 후에 네. 암으로 확진되고 나면 네. 그 이후에 이제 암에 대한 전체적인 큰 절제를 하는 네. 광범위 열제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방송을 들으시면서 조금 아시게 됐을 겁니다. 아마 피부암 의심되면 피부과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 오늘 저희가 성형외과 선생님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네, 일단 피부과에 가셔도 예. 진단을 받고 조직 검사를 시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재건 수술이 또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피부암이 호발하는 부위는 예. 얼굴에서 눈이라든가 코, 입술, 귀 이런 우리 몸에서 짝짝이 이렇게 네. 비대칭이 되면 안 되는 그런 중요한 구조물들이 있는 곳에 많이 호발합니다. 그래서 예. 그쪽에 생기는 경우 미용 쪽으로 절제한 후에도 미용적인 좋은 결과를 내려면 네. 성형외과적인 재건 수술이 동반돼야 되기 때문에 네. 피부과 선생님도 잘 진단하시고 치료하시겠지만 또 네. 성형외과에서 오시면 좀 더 좋은 결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피부암의 치료의 1번은 그냥 수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예, 예. 피부암의 경우는 완벽한 절제를 해서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 예. 뭐 방사선 치료라든가 항암 치료가 필요 없는 완전한 절제만이 제일 중요한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성형외과 선생님을 모신 건데 보통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성형외과 선생님들 생각하면 이제 뭐 다들 뭐 턱 깎으시고 네. 뭐 이렇게 쌍꺼풀 만들어 주시고 이런 분들 아닌가 했는데 선생님은 전혀 다른 분야의 성형을 하고 계신 거죠. 네, 대학에서는 보통 이제 재건 성형이라고 해서 예. 우리 몸의 얼굴이라든가 예. 우리 몸 외모에 보이는 부분을 네. 최대한 외상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암 절제한 후에 예. 정상적인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고 네. 또 외모적인 것을 미용적인 것을 유지할 수 있게끔 예. 다시 그걸 만들어주는 걸 재건 성형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 재건 성형을 하는 게 이제 대학에서 주로 맡다 보니까 이제 예. 뭐 여러 미용하시는 선생님과 다른 그런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자, 피부암은 수술로 절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자, 절제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양성 종양이라고 생각되면 일반적으로 경계 부위에 맞게 잘라낸 후 예. 양쪽을 당겨서 그냥 네. 꼬매는 방법을 하게 되는데요. 예. 악성 종양의 경우는 그거보다 더 넓게 잘라내는 경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 수술 방법을 광범위 절제술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네. 광범위 절제술이라고 하면 우리가 피부암보다 3에서 5mm 정도 더 크게 주변에 정상으로 보이는 피부 네. 조직까지 잘라낸 후 예. 저희가 수술방에서 병리학 검사실로 예. 조직을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뇌 귀퉁이와 그다음에 병변의 아래쪽 부분을 예. 동결 절편 검사라는 걸 이용을 해서 예.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예. 암 조직이 남아 있는지 남아 있지 않는지 그거를 확답을 병리과 쪽에서부터 연락을 받고 병리과 교수님께서 이제 암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라고 연락을 받으면 저희가 재건 수술을 시작을 하게 되고요. 예. 만약에 암이 좀 더 남아 있는 상태인 것 같다라고 연락이 오면 추가적인 절제를 해서 네. 암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게끔 예. 그런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이잖아요. 그때 피부암이 요만했는데 이만큼 잘라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맞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광범위 절제를 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피부암이라고 하면 바깥에 보이는 게 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 국소 침륜이 있기 때문에 밑에 쪽에는 약간의 빙산처럼 네. 바깥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피부에 침륜돼 있는 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이는 부분만 잘라낸다면 그 밑에 쪽에 있는 빙산의 넓은 부분들이 암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들이 나중에 다시 재발하는 양상으로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완벽하게 절제를 하려면 좀 더 큰 부위를 네. 잘라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저희들이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어르신 아까 그 궤양처럼 보였던 상처처럼 보였던 그 부위에 피부암이 있으셨던 분인데 생각보다 넓은 부위를 이제 절제를 했습니다. 그죠? 절제를 해내고 피부 이식을 이분은 받으신 거죠. 네, 예. 맞습니다. 어디 피부를 이식을 받으신 거죠?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허벅지 쪽에서 부분층 피부 이식을 받았는데요. 예. 피부 이식은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네. 중에서 이제 전층 피부 이식이 있고 부분층 피부 이식이 있습니다. 네. 전층 피부 이식은 이제 피부의 탄력이라든가 이런 게 좀 더 좋고 예. 색깔도 매칭이 좀 잘 되는 편이긴 한데 예. 부분층 피부 이식은 그거에 비해서는 색깔 매칭이라든가 이게 좀 잘 안 될 수 있지만 예. 장점으로는 넓은 부위를 덮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저 환자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은 부위에 그러네요. 피부에 병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전층 피부 이식 같은 경우는 귀 뒤쪽에서 피부를 채취해서 네. 이식을 하게 되는데 귀 뒤쪽에 있는 피부만 가지고 뗐을 때는 저 부분을 다 덮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그래서, 넓어요. 예. 네, 그래서 허벅지 쪽에서 부분층의 피부를 채취해서 허벅지에서 그쪽에 재건을 하게 됩니다. 예, 떼어내서 이제 그 부위를 이렇게 딱 이렇게 옮겨 심으신 거죠. 이식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일종의 그러면 장기 이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장기 이식이 맞죠. 피부도 장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면 상당히 잘 안착이 돼서 주위랑 이렇게 색깔도 비슷하게 잘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될 때까지 선생님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절제하고 나서 예. 실밥을 뽑는 데까지는 7에서 10일 정도가 걸립니다. 예. 7에서 10일 정도가 걸리고 이후에 한 2주 정도가 지나고 나면 예. 주변 피부랑 비슷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안정적이 되고 예. 목욕도 하실 수 있고 샤워도 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대표적으로 이제 피부 이식을 하신 경우를 한번 알아봤고요. 요 다음 사진은 이제 국소 피판술이라고 하는데 피판이라는 게 이제 조금 이렇게 잘라내서 옆으로 이렇게 돌린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분은 코 오른쪽 끝에 조그만하게 지금 피부암이 있으셨는데 요걸 도려내면서 이제 이렇게 흉터가 안 남게 잘 이렇게 조정을 하신 것 같아요. 요거 네. 설명 좀 해주시죠. 이 피판술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이제 피부 이식이랑 좀 다른 예. 일종의 살 덩어리가 예. 움직이는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 피부 이식은 말 그대로 한쪽에서 떼다가 붙이기 때문에 네. 혈관이 유지가 되지 않는 상태고 예. 피판 수술 같은 경우는 그 피판 살덩어리 스스로를 먹여 살릴 수 있는 혈관이 포함된 상태를 옮기는 걸 말합니다. 예.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코 옆에 생겼기 때문에 네. 중요한 재건 포인트는 콧망울의 모양이 틀어지면 안 되고 그렇죠. 또 입술도 틀어지면 안 되는 그렇죠. 상황에서 환자분의 그거를 유지시키면서 예. 또 재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우리 코 옆에 생기는 주름선에 맞춰서 아. 살을 떼다가 옮기는 방식으로 이용을 예. 합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전진 피판 수술을 이용을 해서 예. 콧망울이 최대한 유지되고 입술 예. 모양도 삐뚤어지지 않게끔 재건하는 방법입니다. 정말 깜쪽같이 네. 전혀 형태의 변화 없이 이렇게 잘 마무리를 해주신 것 같고 제가 제일 걱정했던 건 요 아래 사진에 있는 어르신이십니다. 입술에 이렇게 굉장히 큰 지금 피부암이 생겼는데 이거는 제거는 잘 될 것 이거는 제거는 잘 하겠지만 그 다음에 이게 흉터 없이 잘 될까 싶었는데 이분은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일단 입술에 생기는 피부암 같은 경우는 진행이 좀 빠르고 굉장히 크게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예. 뭐
잘라내는 것도 많이 잘라내야 되지만 그만큼 우리는 입술이라는 거는 말도 하고 또 음식을 먹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눈에도 잘 띕니다. 네, 기능적으로도 재건을 잘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입술만 당겨서 수술하게 되면 입술망이 삐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입술 아래쪽에 있는 턱 쪽에 있는 살까지 동시에 옮겨서 예. 입술의 모양이 최대한 변형이 적게 하고 예. 우리가 입안에 물건이 물이라든가 음식물 있을 때 바깥에 새지 않게끔 어느 정도 예. 딱 밀봉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게끔 예. 입술을 재건하는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사진 보고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 어르신 어떡하나 했는데 이거 덩어리 다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옆에 있는 턱 쪽에 있는 살 이렇게 당겨가지고 깜쪽같이 진짜 누가 이거 마지막 사진이 이제 완성된 사진인 것 같은데 네, 한 3개월 정도 지나신 후에 사진. 겨우 3개월인데 네. 이렇게까지 회복이 되신 거예요. 네. 이 어르신 피부를 제가 보면서 느낀 건데 그 밖에서 햇볕 보면서 일을 오래 하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네,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일을 하셨던 분인가요? 네, 바깥에서 밭일을 많이 농사를 하셨고. 지으셨고 예. 농사 지으시면서 밭일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네. 저렇게 크질 때까지 그냥 방치하신 건 아닌데 그냥 일종의 그냥 뾰루지라 생각하고 시간 지나면 나을 거다라고 예. 그냥 지내셨던 분인데 가족분들께서 이제 명절에 오셨다가 네. 어르신을 뵀는데 갑자기 크게 있기 때문에 이게 네. 뭘까 해서 어. 그래서 모시고 오신 그런 환자분이십니다. 아유 뭐 이 나이에 뭐 피부에 이런 거 생기면 그냥 갖고 사는 거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텐데 네. 자녀분들이 이제 모시고 오신 겁니다. 네. 정말 잘하신 조치인 거죠. 그러면 선생님 지금 말씀해주신 뭐 여러 피부암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편평세포암, 뭐 기저세포암, 흑색종 다 햇볕이 발암 물질입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제일 큰 원인은 햇볕 중에 자외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신 분일수록 피부암이 생기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예.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만성 창상이라든가 인유두종 바이러스, 그다음에 또 방사선 노출, 그다음에 면역 저하 환자, 예를 들면 뭐 예. 신장 이식을 받으신 분들에서도 피부암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자외선인 것 같다. 제일 중요한 거는 자외선입니다. 자외선 차단제가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자외선에 최대한 노출을 줄이려면 자외선 차단제를 하루에 2회 이상 바르시고 예.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햇빛 가릴 수 예. 있는 양산이라든가 예. 이런 걸 많이 이용을 하시면 피부암을 최대한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전문적으로 알고 계신 선생님은 그러면 자외선 차단을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본인에게 스스로 하고 계세요? 뭐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양산을 쓰고 다니면 예. 좀 부끄럽다 이렇게 예.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 저는 실제로 가방에 양산을 하나 들고 다니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예. 양산을 들고 다녀도 어느 정도의 반사광 때문에 예. 또 자외선에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양산도 쓰고 예. 그다음에 또 자외선 차단제도 바르고 예. 이런 식으로 병행을 해야 예. 최대한 피부암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좋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까 그 피부 이식하는 게 제가 조금 궁금해서 선생님, 요것도 또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면서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피부 이식과 피판술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피부 이식은 전층 이식과 부분층 이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 얼굴에 있는 피부랑 최대한 비슷한 쪽에 있는 피부는 네. 귀 뒤쪽에 있는 피부인데요. 예. 이 귀 뒤쪽에 있는 피부는 우리 얼굴에 있는 피부색과 예. 제일 비슷한 색을 갖고 있고 예. 또 뗐을 때 그 부분을 그냥 1차 봉합을 하면 흉터가 가려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전층 피부 이식 같은 경우는 귀 뒤쪽에서 떼는 경우가 있고요. 예, 지금 사진이 한 분 네. 나오고 있는데 저 남성분이신데 그죠? 네. 오른쪽 눈썹 아래에 이제 피부암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암 크기에 비해서는 조금 넓게 이렇게 지금 맞습니다. 절제를 하신 거고 요 귀 뒤 요 부분에서 이제 떼내 오신 거죠. 네. 예. 그래서 귀 뒤에서 떼면 그쪽으로는 결국 흉터적으로 가려지고 예. 색깔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 처음에는 빨갰다가 주변 피부들과 비슷해지는 양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예. 요렇게 여기 이제 전층 이식. 네, 맞습니다. 예. 전층 이식이 아닌 이식도 있습니까? 전층 이식이라는 거는 일종의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표피와 진피를 모두 다 가져가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부분층 피부 이식은 표피와 진피의 일부만 들고 가는 거기 때문에 넓은 피부에 이식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보통 편편한 허벅지라든가 예. 엉덩이 아니면 등 쪽 피부를 채취해서 예. 이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식을 하신 거고 아까 국소 피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국소도 뭐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나 보더라고요, 방법이. 국소 피판도 일종의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 몸에서 여유가 있는 곳에서 예. 부족한 부분을 네. 이제 메꿔주기 위해서 이제 빌려주는 형식이 되는 건데요. 예. 얼굴에서 H존이라고 하면 우리 눈이라든가 코, 입술 이쪽 부분은 굉장히 움직이면 안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예. 좀 더 여유가 있는 이런 볼살 이쪽에 있는 거를 이동을 해서 예. 그쪽을 덮어주는 방식으로 시행을 합니다. 이동을 그것을 한다는 게 살짝 당겨온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당긴 것보다는 약간 위치를 변형시키는 거죠. 변형시킨다. 어느 정도의 혈행은 유지를 하면서 예. 자기 자리를 일차 봉합하고 예.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예. 그 부분을 일차 봉합하고 그 부족한 부분으로 그 예. 살을 옮겨주는 예. 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성분 지금 한 분의 또 사진을 저희들이 보여드릴 텐데 이분은 이제 콧잔등 왼쪽에 저렇게 지금 피부암이 생겨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동그랗게 제거를 하고 여기 보라색으로 이제 수술펜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신 건데 네. 요대로 절개를 넣고서 이제 이동을 하신 건 거죠. 네, 그래서 동그랗게 된 부분을 절제하고 나면 네. 우리가 이제 코 주변에 좀 더 여유 있는 살을 떼서 예. 이동을 하면 우리가 콧망울 변화도 없고 그다음에 눈 안쪽에 내안각의 변화도 없으면서 예. 재건을 완벽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와, 이 사진 보니까 깜짝 같습니다, 선생님. 진짜 네. 대단하신 손기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절개를 넣는 방법, 그다음에 봉합하는 것도 조금 그 노하우들이 당연히 필요한 거겠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얼굴에 우리가 표정을 짓는 데 쓰는 여러 가지 주름들이 있고 또 말을 할 때마다 움직이는 주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 그걸 보통 피부 긴장선 주름이라고 하는데요. 예. 코 옆에 있는 주름이라든가 눈가에 있는 주름들이 있는데 이 네. 얼굴에는 이 주름 지도가 있습니다. 그걸 네. 주름을 피부 긴장선이라고 하는데요. 절제를 하고 나서 재건을 할 때 피판을 들어 올리는 방향을 예. 그 절개 주름선에 맞게끔 수평하게 저기가 들어 올리게 되면 예. 나중에 그 봉합 부위가 그냥 주름처럼 가려지면서 최대한 흉터가 적게 보이게 할 수 있고요. 와. 또 봉합을 할 때도 네. 저 밑에 층부터 여러 층을 봉합을 해서 예. 층별로 위치와 높이를 맞춰주면 예. 최종적으로 흉터가 최대한 적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봉합사도 선생님 실도 굉장히 가는 거 쓰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얼굴 쪽에 봉합을 한다 하면 예. 일반적인 머리카락보다 좀 더 가늘거나 아니면 예. 머리카락 정도 두께의 예. 실을 이용해서 봉합을 하는데요. 예. 봉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네발처럼 생기는 여러 가지 흉터라든가 이런 걸 좀 최대한 방지를 할 수가 있고 얼굴 쪽에 있는 피부에 봉합을 한 실들은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7일 전후에 뽑게 됩니다. 예. 그래서 7일 전후에 뽑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예. 이상 지나가게 되면 예. 결과적으로 흉터를 많이 발생시키기 때문에 어. 밑에 층을 우리가 피하 지방층이라고 하는 층을 예. 열심히 봉합을 해서 예. 피부층에 있는 실밥을 뽑고 나서도 예. 열심히 당겨주고 잘 결속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예. 피하 지방층이 잘 결속돼 있으니까 피부층을 실밥을 뽑아도 예.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통 일반적으로 7일 전후에 실밥을 제거합니다. 정말 촘촘하고 기술적으로 이렇게 해결을 잘 해주시니까 결과도 이렇게 정말 좋습니다, 선생님. 그죠? 흉터도 없이 누가 수술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런 거는 선생님 없나요? 이게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 피부가 젊은 사람 같지는 않을 것 같아서 피부 재생이 좀 오래 걸리거나 재생이 잘 안 되거나 해서 뭐 후유증이 좀 남고 그런 거는 없어요, 선생님? 일단 뭐 연세가 드신 분들은 당뇨가 좀 있으신 분들도 있고 예.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네. 우리가 피부의 혈행이 좀 안 좋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예. 분들은 피부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조금 부분적인 괴사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네. 대부분 얼굴에 있는 피부들은 혈행이 다른 말초에 있는 것보다 예. 훨씬 좋기 때문에 재건해서도 웬만하면 다 생착이 되고 100% 안전하게 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은 피부가 대부분 이렇게 젊은 분들에 비해서 좀 약간 처지고 늘어나 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성형외과 입장에서는 여유가 있는 피부가 더 많다 이런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남는 살이 있다. 네, 남는 살이 있어서 오히려 재건하는데 좀 더 양호하다 예, 이렇게 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감안해서 정말 흔적도 없이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주셔서 이제 보시면 그 생각하실 거예요. 성형외과 선생님이 흉터도 없이 이렇게 잘 하시면 야 이거 다 미용 성형 같으면 뭐 턱 누구 한번 이렇게 깎았는데 뭐 이렇게 해서 뭐 1,000만 원이 들었다던데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수술 비용이 되게 크게 드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피부암의 경우는 의료보험에서 100% 적용을 받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암이니까. 암이기 때문에 예, 예. 의료보험 적용이 되는 그런 질환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저희가 조직검사를 통해서 암이 진단되시면 산정특례에 등록이 되면서 환자 부담금도 훨씬 주는 그런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암이니까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 전이도 되고 사망하실 수도 있다. 그러면 치료 이렇게 잘 해주셨습니다. 도려내고 흉터도 없이 잘 꿰매주셨는데
재발도 합니까? 피부암의 경우는 재발이 이렇게 드문 암은 아니지만 예. 재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햇빛을 많이 받은 부위에 한 곳에 예. 생겼으면 예. 그 부분적인 재발하는 경우가 뭐 예. 기저세포암 같은 경우는 뭐 5에서 10%, 편평세포암은 그거보다 좀 더 많아서 10에서 20% 생길 수도 있는데요. 예. 일단 피부암이 한번 생기신 분들은 피부암에 좀 호발할 수 있는 그런 자외선에 노출이 많이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 맨 처음에는 뭐 코에 피부암이 생겼다가 예. 그 국소 부분에 다시 또 생길 수도 있고 예. 오히려 다르게 이 볼 쪽에 또 예. 다른 피부암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데 그런- 또 생기는 네, 거죠. 다른 쪽에 또 생기는 것도 어. 재발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피부암이 어. 이렇게 다른 분에 비해서 좀 더 햇빛을 많이 보신 분들은 재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 또 궁금한 거 하나. 여기 떼내고 이렇게 돌리고 하는데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 그 수술 기간 동안에는 전신 마취를 합니까? 일반적으로 피부암 수술은 국소 마취라고 해서 이 부분만 마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전신 마취를 하면 예. 전신 마취 위험성 때문에 수술을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피부암 절제 수술 같은 경우는 환자분과 대화를 하면서 불편하신 부분도 해결해드리면서 예. 수술을 하게 되고 네. 국소 마취이기 때문에 환자분이 말씀하시는 거 저희가 다 들을 수 있고 예. 저희가 의료진이 말하는 것도 환자분이 들을 수 있고 또 환자분이 필요로 하시면 환자분을 수면을 시켜드려서 수면 네. 마취를 해드려서 예. 어느 정도 좀 수술에 대한 두려움을 좀 더 낮춰드릴 수도 있습니다. 연세가 있으실 테니까 전신 마취에 대한 부담이 있으실 텐데 전신 마취 잘 하지 않는다. 네, 피부암이 예. 뭐 그렇게 많이 전이가 되거나 예. 큰 경우가 아니면 어. 대부분 뭐 국소 마취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국소 마취로 수술하고 끝나면 선생님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막 항암 치료를 또 받거나 방사선 치료를 받거나 이런 경우가 있나요? 전이가 되지 않은 피부암의 경우는 네. 완벽하게 절제를 해서 예. 동견절별 검사와 여러 가지 조직 검사를 통해서 완전히 절제됐던 것이 확인이 된다면 예. 방사선 치료라든가 항암 치료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뭔가 선생님 되게 간편한 느낌이 지금 자꾸 드네요. 네. 그래서 피부암은 결과적으로 완벽하게 초반에 찾아내서 절제해내고 더 이상 남아있지 않는 것만 확인된다면 완벽하게 완치가 될 수 있는 예. 그런 암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세수할 때마다 얼굴을 보면서 없던 점이 생겼거나 네. 아니면 또 갑자기 생긴 점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 예. 이랬을 경우에 가까운 피부과나 예. 성형외과에 오셔서 진단을 받고 빨리 수술을 하시면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또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국소 마취로 제거하고 간단하게 수술로 끝나는 거고 뒤에 뭐 항암이나 뭐 그런 치료도 필요 없고 건강보험 적용도 다 되고 네. 예, 정말 좋은 간단한 방법인 것 같아요. 이게 수술인가 시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간단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방을 하자면 피부암 예방을 하자면 그러면 자외선 차단이 제일 중요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피부암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밝혀져 있는 것이 네. 자외선 노출이고 예. 그 자외선 노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결과적으로 자외선 차단제를 적절한 시기와 시간에 맞게끔 반복적으로 발라주시는 것이 예. 우리가 이 더운 여름철 특히 해중 고도가 높을 때 예. 피부암의 자외선 중에서도 UVB라는 부분이 좀 예. 더 많이 노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더운 여름철에 예. 햇빛이 많이 비칠 때는 최대한 자외선 차단제를 시간과 간격에 맞춰서 예. 열심히 바르시면 피부암을 예방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 덕분에 피부암 걱정 많이 했는데 무섭지는 않게 됐습니다. 이제 해결 방법이 분명히 이렇게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 이형석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샤워하실 때 어디에 살이 쪘나 이렇게 보실 텐데 보시면서 어디에 점이 새로 생겼나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V닥터 인사이트 다음 주에 또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